안녕하세요. 보험 세일즈를 알려드리는 밀리언 달러입니다. 오늘은 보험 초보자들, 그 다음에 오랫동안 일을 하셨다 하더라도 많이 어려워하시는 거절 처리 화법에 대해서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고객들을 이제 만날 때 있어서 초회 면담을 하고 두 번째 면담을 약속을 잡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PC라고 하죠. 이제 프레젠테이션 앤 클로징이라고 하는데 정말 설명을 쫙 잘했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 클로징을 하려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경우에 우리가 흔히 듣는 거절들이 있습니다. 고객들은 뭔가 이제 결정을 하는 가운데서 굉장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하는 가장 많이 이제 거절을 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가 배우자와 상의하고 연락드릴게요 라는 거절이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고민하고 연락드릴게요. 세 번째는 기존 계약에서 변경하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낸 돈이 너무 아까워요 라는 이런 거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 14년 정도 영업을 하면서 저도 이제 이런 거절들을 엄청 많이 이제 겪으면서 저만의 이제 이 거절을 극복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거절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우자와 상의하고 연락드릴게요 라는 이제 거절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 거절을 좀 별로 안 좋아해서 최대한 안 나올 수 있도록 이제 제가 노력을 하는 편인데 초회 면담 이후에 선 거절 처리하는 것이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면담을 하고 나서 이제 다음번에 이제 제안을 하는 미팅을 이제 잡는 과정 중에서 배우자하고 또 상의한다는 거절이 나올까봐 저는 이제 먼저 여쭤봅니다. 그래서 혹시 이 내용을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혼자 결정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면은 배우자님과 상의를 하셔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배우자님과 반드시 상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두 분을 같이 만나는 그런 형태로 미팅을 잡는 것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결정이 나기 때문에 배우자와 상의할게요 라고 하는 부분들은 도망가기 위한 탈출구지 진짜 상의하고 싶어서 그러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미리 선 거절 처리를 해서 배우자님과 혹시 상의를 하셔야 되나요? 라고 이제 미리 여쭤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같이 만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약속을 같이 잡는 편입니다. 두 번째는 클로징을 하는데 결정을 하는 경우 클로징을 하는데 이런 거절을 하는 경우가 있게 되죠. 이제 어쩔 수 없이 혼자 만나서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분 고객인 경우에는 배우자와 상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배우자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하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고객님의 사망보험금, 고객님의 진단자금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 배우자님에 대한 혜택이기 때문에 당신이 죽어서 내가 3억 받게 해줘. 당신이 죽어서 내가 5억 받게 해줘. 당신 암 걸리면 내가 1억 받게 해줘. 라고 하는 부분들을 대놓고 얘기하기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배우자를 위한 그런 선물이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직접 결정하시고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와이프인 경우에 여자분이 이제 고객인 경우에 남편하고 상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비슷한 맥락이지만 와이프의 사망보험금을 아주 즐겁게 어서 하라고 이렇게 등 떠미는 남편이 과연 있을까요? 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그런 부분 역시 적절한 사망보험금은 여자분한테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이제 여자분들에게는 순수 사망보험금보다는 저는 이제 CI나 이제 그런 GI 형태의 이제 보장을 준비하게 하면서 유사시에 중대질병이 걸렸을 경우에 이렇게
어느 정도의 사망보험금을 미리 선지급 받아서 쓸 수 있도록 남편을 위해서 준비를 해주시게 된다면 굉장한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꼭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 거절을 어느 정도 이제 극복하면서 계약까지 연결되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배우자와 상의하고 연락드릴게요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라고 그냥 대응을 해주는 것보다는 이 부분을 어떻게든 남편에 대한 또는 와이프에 대한 선물이니까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는 것이 좋은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거절입니다. 조금만 더 고민하고 연락드릴게요 라고 하는 경우에 사실상 고민을 한다라고 고객들은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미팅이 끝나고 나서는 거의 고민을 하지 않고 이 내용에 대해서 들여다보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고객들은 이제 막연하게 항상 결정을 하는데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요. 뭔가 내가 지금 당장 결정하는 거는 조금 더 한 템포를 늦추는 것이 혹시 좋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당장 결정하게 되면 내가 뭔가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 뭔가 이 설명에 대해서 허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고객들은 그냥 방어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은데,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초회 면담을 굉장히 만족도 있게 가져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제안하는 미팅은 두 번째 미팅이나 세 번째 미팅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초회 면담을 거의 클로징 직전까지 끌고 가시는 것이 좋고요. 이제 2차 면담인 경우에는 굉장히 편안한 분위기에서 고객들이 결정한 이 결정이 옳은 결정이고 올바른 결정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어떤 내 미래에 안정적인 그런 구조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어떤 그 신뢰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객이 고민하는 표정, 그 다음에 결정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과감하게 이제 이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부분이 고민이 되시는데요? 라고 질문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고객이 고민해보고 다시 연락 드릴게요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고민이 어떤 것을 고민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여러분들이 콕 집어서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문제이신가요? 아니면 보장 내용이 문제이신가요? 또는 이렇게 저축하는 거에 있어 저축 금액이 문제이신가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시는 것이 이제 좋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고객들도 거기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내가 도대체 뭘 고민한다는 거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앞에서는 막 적극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다시 짚어가면서 풀어가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해볼 텐데, 고객님께서 고민하신 부분이 과연 전체 내야 되는 보험료 부분이라면 이렇게 좀 준비해서 요거 빼고 이렇게 들어가고 하면은 사실상 큰 부담이 아닙니다 라는 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다른 부분이 고민이 된다면 그 부분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어떤 부분이 과연 이제 고민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좁혀가면서 찾아가시는 그 과정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고민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플랜 A와 플랜 B를 이렇게 준비해서 A안과 B안을 동시에 제안을 하고 A안이 더 좋아 보이세요? B안이 더 좋아 보이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 과정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를 제안했을 때 하냐 마냐에 대한 고민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거절인데요. 지금까지 낸 돈이 아깝다. 이거 해지하면은 손해보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질문을 저희한테 반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은 보험이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보험은 이 보험을 해지했을 때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냐, FC님이 제안해 주신 제안은 괜찮지만 저는 이게 너무 아깝다라고 하는 경우에 고객들한테 알려드립니다.
보험은 비용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거고, 고객님께서 돈이 많아서 지금 예를 들면 한 20만 원 정도 내시는데 제가 제안드리는 10만 원 이 부분을 더 업셀링을 해서 20만 원도 가져가고 10만 원도 가져가면 너무 좋겠지만, 고객님께서 한정된 급여 안에서 적절한 비용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해를 시켜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고객은 결국에는 보험은 내가 저축이 아니라 매달 어느 정도 비용을 내야 되는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인식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마음을 좀 바꿔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많이 쓰는 또 부분인데요. 보장성 보험은 내가 낸 돈의 어떤 차액보다는 보험 사고가 났다는 관점에서 사고를 이제 전체적인 어떤 보장액을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보장은 예를 들면 암진단금 2천만 원인데 제가 제안드리는 플랜으로 했을 때 암진단금이 5천만 원 늘어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실제 손해액은 지금 보험을 해지했을 때 500만 원이 손실이 난다라고 가정을 하면, 고객님은 500만 원의 손실 때문에 3천만 원을 놓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지금 2천만 원이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증액을 해서 5천만 원까지 가져가셔야 되는데, 그 3천만 원을 저는 이제 제안을 드리는 건데, 고객님께서는 지금 작은 돈 이 5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너무 아깝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만약에 고객님께서 그런 사고가 났을 때 더 큰 아쉬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뭐가 있냐면 이런 예시를 들어드려요. 고객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1년 뒤에 네가 반드시 위암에 걸릴 거다 라고 이제 계시를 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라 라고 한다면 고객님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미래를 알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사건이 반드시 생긴다면 그것을 준비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안 걸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보험은 적당한 비용을 내는 약간 저축과도 같은 없으면은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저축성 보험에 대한 이제 화법인데요. 저축성 보험도 보통은 이제 10년 납을 많이들 설정을 해놓고 있는데, 5년째나 6년째 이제 됐을 경우에 예전에 이제 금리가 높은 경우에는 원금 이상이 돼 있지만, 요즘같이 이제 저금리였다가 최근에 올라왔지만 저금리 시대에는 원금이 안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적절한 화법을 이제 구상을 하는데, 자, 서울부터 부산까지 우리는 장거리 여행을 하는 과정인데, 지금 자전거를 타고 지금 천안 정도 왔다라고 가정을 해 보시죠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전거를 타고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천안부터 부산까지 KTX를 타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고객님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우리의 목적지는 부산이기 때문에 부산까지 빨리 가고 편안하게 가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자전거를 타고 왔는데 이 자전거를 버리기가 너무 아까우니 나는 못 버리겠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이 비율을 좀 말씀을 드려서, 지금까지의 어떤 약간의 손실이 난 이 부분은 최종 목적지에 도착이 아니니 지금 이걸 가지고 더 큰, 더 잘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전환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이제 세일즈의 관점일 뿐만 아니라 투자의 관점에서도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주식을 예를 들어서 샀다라고 가정을 하면 팔기 전까지는 손실을 확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떨어질 때 분할 매수하는 과정이라고 가정을 하면 떨어질 때 그 조금씩 손실이 나는 거죠. 이미 매수한 자금에 대해서는. 근데 계속 바닥으로 내려갈 때 매수를 했던 이 자금들이 올라가면서 수익으로 전환이 돼서 결국에는 꽤 큰 이익이 났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결국엔 나는 이익을 실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중간 과정에서 적절하게 이제 손절을 하고 더 잘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종목들을 교체하는 이 과정들은
우리가 투자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연관이 된 연계해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일즈를 할 때 고객들을 만나고 미팅을 하고 정말 공들여서 제안서까지 만들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거절 처리 이제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